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도 변은 멀쩡하냐? 진갑이 막내 아들 종훈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휴대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진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지만 이제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명절에 또 올게요.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종훈이 떠나고 아내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뭐래? 늘 그렇지. 바쁘다고 인사만 하고 가네. 진갑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평생을 일궈온 논밭이 저물녘 햇살에 반짝였죠. 괜찮아, 우리 자식들 다 바쁘니까. 봄에 파종한 벼가 한창 자라날 무렵 진갑의 집 우편함에 공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직인이 찍힌 공문은 마을 전체가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진갑은 안경을 쓰고 공문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진갑이 중얼거렸어요. 보상 대상 토지 목록에는 그의 이름 아래 새 필지가 적혀 있었고 예상 보상액은 17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 옆에 앉아 공문을 함께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진갑아, 우리가 부자가 된 거야? 글쎄. 진갑은 고개를 극적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논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그에게 17억이란 숫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그날 저녁 진갑은 조심스럽게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민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더니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내일 바로 갈게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바쁘다며 한 달 후에나 시간을 낼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은지와 종훈에게도 같은 소식을 전했더니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네요.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다음 주 내내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왔고 매번 논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진갑은 갑작스러운 관심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북적이는 집안이 좋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뭐 하실 생각 있으세요? 상민이 넌지시 물었어요. 진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평생 땅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금융상품 몇 개 알아봤어요. 상민의 말에 진갑은 고개를 끄덕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논을 바라보며 진갑은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걸까?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선물이 축복인지 아니면 시련의 시작인지를. 마을회관에서 노인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진갑은 동네 친구 만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찾아온다며. 땅값 때문이지 뭐 조심해라. 그 말을 허튼 소리로 여겼던 진갑이었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모여있는 세 자식의 모습에 순간 만석의 말이 떠올랐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얼굴들이 웃음을 띠고 앉아 있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상민이 허리를 굽혀 진갑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뭐, 이 나이에 멀쩡할 리가 있나. 그런데 너희들은 웬일이냐? 아이고, 아버지 댁에 못 들러도 되나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은지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막내 종우는 소파에 깊이 앉아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아버님, 요즘 뉴스 보셨어요? 사기꾼들이 노인분들 노리는 일이 많아서 말이에요. 진갑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나 그런 거 안 당해.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그런데 아버지, 실비보험은 제대로 들으셨어요? 상민이 서류 가방을 열며 물었어요. 무슨 보험? 아니, 요즘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보험 없으면 큰일 나요. 제가 좋은 상품 몇 개 골라왔으니 한번 보시죠. 진갑은 불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민은 10장도 넘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아버지, 시골은 요즘 위험하잖아요. 우리 집 근처로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카페도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은지가 거실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차를 내오는 동안 종훈이 진갑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저 그냥 딴 얘기인데요.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명의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절차상 필요한 거라. 진갑은 세 자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계산적인 눈빛이 느껴졌죠. 땀 흘려 일하던 손으로 무릎을 문지르며 침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순자가 준비한 밥상 앞에서 진갑은 자식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부동산 이야기, 투자 이야기, 그리고 간간이 섞여 있는 아버지 재산 이야기가 낯설게 들렸어요.
밤이 깊어 자식들이 돌아간 후 진갑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건가? 진갑은 동네 후배 석구를 찾아갔습니다. 쌀 한 포대를 들고 찾아간 그는 맥주 한 잔을 나누며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어요. 석구야, 내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형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보상금 받아서 투자했다가 다 날렸다고 소문 좀 내줄래? 석구는 놀란 표정으로 진갑을 바라봤습니다. 네. 왜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형님을 놀릴 텐데요. 진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 내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 이튿날부터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진갑이가 땅 보상금 다 받았는데 무슨 가상화폐인가에 투자했다가 10억도 넘게 날렸대. 아이고, 평생 모은 돈인데 그렇게 한 방에 날아가다니. 진갑은 마을 슈퍼에서 이런 소문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지만 그의 계획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소문은 빠르게 자식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상민이 제일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투자 같은 건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혼자 그런 결정을.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땅값이라고 다 내 돈은 아니지 뭐. 진갑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상민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은지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럼 서울 집은 저희가 처분해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진갑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분할 것까진 없다. 아직 살만하니까. 자식들이 벌인 일도 아닌데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려는 모습에 진갑은 가슴이 아팠어요. 종우는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보이스 메시지만 몇 번 남겼을 뿐이죠. 아버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동네 슈퍼에서 만난 만석이 진갑에게 물었어요. 야, 진갑아. 정말 그렇게 된 거야? 진갑은 아무도 없는 슈퍼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런 소문 낸 거야. 뭐? 왜? 사람 마음을 보려고. 만석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사람 마음이라. 보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진갑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 이제 시작이지. 소문이 퍼진 지 한 달 후 명절이 다가왔지만 진갑의 집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언제 내려갈지, 뭐가 필요한지 묻는 전화가 오곤 했는데 말이죠. 이번 명절엔 조용하겠네. 진갑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돈이 있을 땐 자식이라도 있더니. 추석 아침, 진갑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평소 명절이면 자식들과 손주들로 북적이던 집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자식들에게서 온 문자는 하나도 없었죠. 어제 저녁에는 최소한 문자라도 올 줄 알았는데. 진갑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자. 괜히 섭섭한 마음만 들지. 햇살이 따뜻한 오전 11시,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갑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막내 며느리 수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아버님, 어머님,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수정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너였구나. 종훈이는? 진갑이 물었어요.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저라도 인사드리고 싶어 왔어요. 진갑과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평소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던 수정이 혼자 찾아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앉아라, 밥은 먹었니? 순자가 수정의 짐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네, 먹고 왔어요.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수정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시댁에서 말이 없던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진갑은 마루에 앉아 수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순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자식들은 바쁘다며 간간히 얼굴만 비췄지만 수정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시어머니를 간호했었죠. 수정아, 미안하다. 진갑이 문득 말했습니다. 수정은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종훈이 녀석이 바빠서 내가 이렇게 혼자. 수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키워주신 아들이랑 결혼해서 저는 행복해요. 오후 내내 수정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냉장고에 넣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진갑의 마음은 뭉클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수정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진갑이 대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어요. 수정이 떠난 후 진갑은 마당에 혼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순자가 다가와 진갑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알아본다더니. 순자가 말했습니다. 진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법무사 좀 만나러 가야겠다. 추석 다음 날 진갑은 일찍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그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일은 낯설었지만 마음만은 의외로 편안했어요. 길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박진갑 씨 맞으시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법무사 김 씨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 왔습니다. 진갑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김 법무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진갑은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어요. 자식들에게는 상속세로도 부족할 만큼 소액만 남기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기부하고 싶어요. 장학재단이요? 네, 걸음밭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마을 아이들 급식비와 장학금으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김 법무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장학재단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할지 하나하나 꼼꼼히 물었어요. 막내 며느리 윤수정에게는 특별히 배려하고 싶습니다. 진갑이 덧붙였죠. 유언장 작성을 마친 후 진갑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으로 귀가길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온 진갑은 순자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당신도 동의해 주었으면 좋겠소.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결정했어. 우리가 평생 모은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이면 좋겠네. 다음 날 진갑은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최근 느끼던 가슴 통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고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폐에 이상이 있네요.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진갑은 묵묵히 진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농약을 다루며 일한 대가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 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당신이 왜? 괜찮소.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요. 나는 준비가 됐소. 진갑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갑은 자식들에게 병원 입원 사실만을 간략히 알렸어요. 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각자 생활에 충실하거라. 아버지는 괜찮다. 메시지를 보내고 진갑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순자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진갑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소.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진작에 알아챘을 텐데. 하늘이 맑던 3월의 어느 날 진갑은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던 순자만이 있었어요.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마치 오랜 농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러 가듯 찾아왔죠.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서둘러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상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장례 절차를 진행했고 은지는 어머니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종우는 멍한 표정으로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은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뒤에서 장례 음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움직였어요. 시부모님을 모시던 때처럼 말없이 하지만 꼼꼼하게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 법무사였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 자리에서 유언장 내용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모였죠. 김 법무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고 박진감님은 17억 원의 재산 중 법정 상속분만 자녀들에게 남기고 나머지 대부분을 걸음밭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하도록 유언하셨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상민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왜? 김 법무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또한 고인은 막내 며느리 윤수정 씨에게 별도로 3천만 원과 고향 집을 남기셨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왜요? 은지가 놀라 외쳤습니다. 우리는 자식인데. 수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뜻입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종훈이 아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미리 알고 있었어? 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단지 아버님께서 아프실 때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김 법무사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갑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어요. 내가 일부러 재산을 날렸다는 소문을 내보았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두 지켜보았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내 평생 일궈온 재산이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이길 바란다. 자식들은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게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 작은 초등학교 급식실 벽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어요. 박진갑 어르신의 유산으로 이뤄진 급식 지원 걸음밭도 정성 들이면 금밭이 됩니다. 아이들은 매일 따뜻한 밥과 국, 신선한 반찬으로 차려진 급식을 먹으며 박진갑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외쳤죠. 그들은 진갑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준 고마운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걸음밭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새 책들이 들어왔고 공부방이 만들어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아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수정은 반찬통을 들고 시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서울 딸 집에 잠시 머물고 있어 집은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남겨진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집안에 들어선 수정은 조용히 냉장고를 정리하고 새 반찬을 채웠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며 그녀는 문득 부엌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진갑이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쳐둔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추석이었죠. 창밖으로 논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진갑의 땀으로 일구어졌던 그 논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고 곧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땅이 남긴 유산은 마을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정은 마지막으로 식탁을 닫고 집을 나서려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종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종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청소하고 반찬 좀 채워놓으려고 왔어. 종훈은 부엌을 둘러보더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많은 걸 깨달았어. 수정은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종훈은 눈시울이 붉어져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하게 돼. 수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은 모두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식탁 위에는 수정이 준비해온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했을 밥상이 이제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같이 밥 먹을래? 종훈이 물었습니다. 수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마을 학교 급식실의 아이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 그리고 이 조용한 밥상 위에 진갑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땅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걸음밭도 정성 들이면 금밭이 됩니다. 진갑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인생의 참된 가치는 땅의 크기가 아닌 그 안에 심은 정성과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